상담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학교가 좋지 않다라든지 네. 아니면 아직 대학을 못 들어갔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별 상관하지 마라. 베이스나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은 뭔 차이냐? 차이가 어떤 차이가 가장 네. 크냐? 아 원래 지방직 9급에 나왔던 문제가 풀리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 그럼 내가 그쵸. 공부 잘하고 있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의 이제 행정학 강의하는 스타일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리큘럼이나 또 어떻게 이걸 준비하셨는지 그런 과정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야, 일단은 저는 시험에 이제 많이 합격을 했잖아요. 네. 저는 아니 합격했는데 시험을 합격할 때도 저는 딱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험 합격할 만큼만 공부하자. 특히 직장인 돼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과목당 40점을 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야 되고 그다음 평균 60점을 넘어야 돼요. 이게 기준인데 저도 2차 합격할 때 62점으로 합격을 했죠. 와,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이제 주로 이제 딱 시험에 합격할 만큼 딱 그만큼 그거보다 약간 여유 있게 혹시라도 이제 재수 그것도 없을 수 어려운데. 있고, 딱 그만큼 공부하자가 제 주의고 이제 그러면 이 정신이 이제 네. 수업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빼서 하겠다라는 게 신념 지론과 같죠. 그래서 수업도 이제 막 뭐 가급적이면 양을 줄이려고 했어요. 수업 워낙 요즘 근데 양이 많기 때문에 줄이고 싶어도 확 줄이지는 못하지만 가급적 줄이고 여러분 필요 없는 것들 많이 잘라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오면 혹시 이제 그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출을 쫙 한 20년 기출을 나올 만한 거 안 나올 만한 거 그 9급에만 나온 거 7급에 나온 걸 다 분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들이 뭐 국회지 8급에만 나온 것도 있어요. 네. 한 15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는데 국회지 8급에서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꼭 굳이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은. 예, 국회지 8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험이 어렵기로 이제 소문난 시험이 국회지 8급 시험이거든요. 그런 시험들 되게 특이한 것도 많이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도 15년에 한 번 나왔어, 15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굳이 막 엄청 열심히 볼 필요는 그게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거를 다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다 분류하고 요 주제는 언제 나왔다.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에 국회에서 8급에 한 번 나온 거다. 이렇게 딱 옆에 표시를 해놓죠. 그러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굳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마음 갖기가 진짜 어려운데.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본인은. 맞아요. 이게 이제 책에 이제 선생님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딱 주제가 하나 나와 있으면 네. 이제 나와 있는 건 다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하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 요건 좀 적게 볼 필요가 있다. 안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해뒀고 그다음에 7급에만 나온 것들도 분류를 했어요. 7급 시험에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주제들이. 네. 그런 것도 분류를 해서 뗐고 중요한 주제들을 위주로 일단 기본과 심화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나는 이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야 되겠다 하면은 다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난 90점 정도만 해서 합격 점수 받고 싶다 하면 기본 정도로 학습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또 뭡니까? 자주 나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해요. 이제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행정 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두 군데 다 나왔어요. 두 군데 다. 그러면 이런 건 꼭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이게 공부하는 게 점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완급에 따라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또 수업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효과가 높아지겠죠. 네. 1회독 할 때 그러면은 형제쌤께서 책에 나온 대로 리듬을 타면서 1회독을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부분부터 보면. 그렇죠. 이제 리듬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첫과 끝. 처음 부분은 도입이잖아요. 네.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입을 하는 거는 제가 실사례를 되게 많이 들어다녔어요. 여기 책이 있는데 제가 보시면은 실사례요. 사례를 많이 들어놨어요.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사례를 다 넣었거든요. 단원별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단원별로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실사례로 들어가고 마지막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실사례로 좀 편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용을 학습하잖아요. 마지막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는 게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뭐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은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또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요. 또 기출문제를 이렇게 내용을 다 넣어놔가지고 여기 뒤에 다 있죠. 기출문제 넣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또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거구나 해서 들어가서 내용을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풀리네. 이게 수험생은 일단 문제가 내가 맞아. 공부한 게 문제가 풀린다는 확신이 들어야 이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내용 봤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나도 이게 알겠어.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래서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제 기출된 문제, 예를 들어서 최신 기출이라면 올해 출제된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올해 지방직 9급에 나왔던 문제가 풀리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럼 내가 그쵸. 공부 잘하고 있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례는 이렇게 뼈대잡기라고 해서 이게 앞에 테마별로 다 이렇게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능, 행정의 기능, 이런 어려운 용어 같은 것들 다 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7급 고난도 대비라고 해서 자주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 또 뭐 국회 8급 한 번 정도 나왔던 내용들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7급 고난도 대비로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철 공방에서 라방하는 거를 봤었는데 네네. 매 강의 마지막에 되게 뭐 명언이라든지 네. 뭐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공부법을 좀 알려주신다는 걸 네. 들었는데 네. 그 어떤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건 책에 있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연구 결과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 연구 결과라든지 다른 사람의 공부법 책에 나와 있던 내용 중에서 좀 좋은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제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데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내용은 수험생분들이 알면 되게 좀 지금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수업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고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딱 중간중간에 이제 듣다 보면 내가 지금 필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도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부를 이제 1년씩 또는 더 길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까? 또는 다른 사람은 땡땡이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잡을 수 있어야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넣은 거죠. 네.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힐링도 될 것 같은 그런 강의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노베이스 공시생들 이제 새로 도전을 하시는 공시생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도 이제 여러 시험을 공부하면서 다 베이스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베이스가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험 공부가 다 끝나고 돌이켜보면은 베이스나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뭔 차이냐?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가장 크냐? 자신감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베이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신감이 내가 노베이스라는 생각에서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베이스가 없는데 뭐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나는 하려고 마음 먹고 여기 온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베이스 노베이스 아무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베이스가 없는 거와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공부할 때 이제 저는 스펙이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조금 다 똑같은 이 말씀을 듣고 했으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저도 상담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기가 학교가 좋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아직 대학을 못 들어갔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별 상관하지 마라. 시험에 있어서 물론 조금 부족할 수는 출발점에서 약간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 차이 아니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영재 선생님이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이제 선생님의 공부법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부에서는 선생님의 공부법을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